안녕하세요. 진중투의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코너입니다. 중신증권은 매주 일요일에 시황 리포트를 발간하는데요. 중국 주식 투자자분들, 특히 진중투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종종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신증권 1월 10일 시황 리포트를 공유드릴 텐데요. 몇 가지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시황 전략 주보라서 주로 지금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매주 업데이트해 가면서 분석하는 것이고, 시황 전략 보고서라서 특정 업종보다는 주로 상해 종합지수를 비롯한 증시 전반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서 지수와 각 업종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증권사가 있어서 중신증권의 투자 의견이 타 증권사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국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제가 직역식으로 진행할 거라서 좀 칙칙하고 매끄럽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화면은 계속 중신증권 리포트를 띄워 놓을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리포트 제목은 卖冲式行情后市场将重回慢涨. 직역하면 펄스식 장세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복귀. 여기서 펄스식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요약본은 4개 파트로 구성됐고요. 파트마다 단락이 2개 있습니다. 첫 파트는 연초부터 증시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 분석한 건데, 소제목은 연초 늘어난 자금의 집중적인 매수가 증시의 펄스식 상승과 구조적 분화 심화. 첫 단락 소제목은 거시 유동성 풍부한 상황 유지, 시장 유동성 보다 좋음, 늘어난 자금 입장 및 매수 수요 있음. 비록 이번 주는 이 보고서가 1월 10일에 발간된 거고 오늘 이미 11일이라서 보고서에 써 있는 이번 주는 사실 지난주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 지난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비록 지난주는 중앙은행의 계절적 순유입 자금이 4,650억 원에 달했지만 올 들어 은행 간 7일물 레포 금리는 여전히 1.6%에서 2%라는 비교적 낮은 구간에 있어서 거시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다. 중국 내 일부 지역 코로나 영향으로 새해와 음력설 연휴 기간 경제 성장 회복의 압력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책은 계속해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또한 시장에 늘어난 자금에 대한 유동성도 볼만한데, 중신증권은 2021년 상반기 공모펀드 신규 출시, 주식 매수와 추가 매수에 따라 늘어난 자금의 여지는 5,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초는 펀드가 집중적으로 출시되는 시기이고 그 외에 보험사와 은행의 자산관리 상품 출시도 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 또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고수익 예금 상품에 대한 당국의 정도는 주민들의 여유 자금의 증시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시장에 늘어난 자금은 현재 주식으로 대량 입장 및 매수의 수요가 있다.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연초 신규 출시 펀드 규모 시장 예상 초과, 핵심 자산에 대한 부정 출발식 매수 유발. 여기서 부정 출발식이라는 표현도 비유죠. 너무 빨리 갔으니까. 펀드 대리 판매사들이 연초에 좋은 스타트를 끊었고 연말 연초 증시 호조의 동반 작용하에 신규 출시 펀드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발행한 상품의 공모 규모 상한은 합계 590억 원이었지만 실제 청약 규모는 1267억 원에 달했는데, 지금의 발행 속도라면 1월의 발행 규모는 1700억 원에 달해 2020년 4분기의 월 평균 규모를 뚜렷이 추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배경하에 증시에 입장해 매수 니즈가 있는 자금은 부정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A주의 핵심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여기서 A주의 개념에 대해서는 진중투 작년 11월 2일 중국 주식 기초 세미나 영상을 참고하시고, 핵심 자산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소비, 제약, 테크 및 금융, 이런 업종 중에서 잘 나가는 1등주를 말합니다. 증시에 입장해 매수 니즈가 있는 자금은 부정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A조의 핵심 자산을 집중적으로 매수해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높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승세가 빨라졌고 거래량도 신속하게 늘어나면서 1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12월 마지막 주 대비 34% 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증시 상승 배경에 대한 분석이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는 강세장에서 1등주가 선호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소제목은 늘어난 자금의 주식 매수 급박성의 약화에 따라 시장 분화 일정 완화될 것.
첫 단락 소제목은 A주의 시장 구도 분화는 중장기적인 필연적 추세, 우량 기업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계속 받을 것. 등록제 배경하에 여기서 등록제라는 건 기업 상장 제도를 말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엄격한 심사제를 시행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상해거래소 내 과창판과 심천거래소 내 창업한 범위 내에서 심사제를 등록제로 변경했는데요. 상장의 기준과 문턱을 대대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즉 기업 상장이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등록제 시행 배경하에 주식 공급이 뚜렷이 증가했으나 우량 기업은 여전히 희소성이 있는데 현재 A주 종목 중 3년 평균 ROE가 20% 이상인 기업은 8.9%에 불과하다.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 규모 중 상위 30명의 액티브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의 운영 규모는 1.34조 위엔에 달해 36%를 차지했으며 리서치와 관리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운영기관들은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우량 기업에 쏟게 된다. 이러한 기관화돼가는 투자자 구조와 운영 규모 집중화 추세는 계속해서 A주의 시장 구도 분화를 이끌 것이므로 선도 기업 1등주들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단기적인 분화 강도 일정 부분 완화, 시총 규모에 따른 분화에서 세부 분야 내부 우열 분화로 연초 늘어난 자금의 부정 출발식 주식 매수에 있어서 리서치가 가장 충분하고 가장 우량한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다. 지난 한 달 동안 A주의 상승폭 분포를 보면 상승폭은 종목을 커버하는 증권사 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을수록 상승폭이 더 컸는데 증권사 수가 40개 이상인 종목은 평균 44% 상승한 반면 커버 애널이 없는 종목은 평균 10% 하락했다. 여기에 쫓아가는 일부 자금은 그냥 중소형주를 매도하고 1등주를 쫓아갔는데 이는 연초 증시의 이러한 극단적인 분화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 향후 신규 펀드의 발행 속도가 늦춰지면서 늘어난 자금의 주식 매수 급박성은 약화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중소형주 중에서 세부 분야별 상위 기업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연초의 극단적인 분화 리듬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므로 더 이상은 단순히 시총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부 분야 내에서의 내부적인 분화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가 연초 강세장 중 1등주가 선호받았다는 내용이고 이어서 세 번째 파트는 향후 전망에 관한 내용이고 소제목은 시장은 변동성 속 완만한 상승장으로 회복, 2, 3선 종목에 대한 투기성 매수의 와해는 계속될 가능성. 첫 단락 소제목은 신규 펀드 발행 속도 둔화에 따라 향후 증시는 변동성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장세로 회복될 것. 지난주 기관과 펀드 대리 판매 채널들의 신상품 출시 속도가 2020년 4분기보다 빨랐으나 1월 신규 발행을 위해 신청을 제출한 상품 수는 뚜렷이 늘어나지 않았고 신상품 발행 절차에 있어서 여전히 비교적 이성적이었다. 그 외에 지난주 신규 발행 공모 계획이 100억 위엔 이상인 펀드 중 수요 초과율이 가장 높은 것도 169%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7월 당시의 열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 행정수단을 통해 상품의 발행 속도를 관여할 필요가 없고 만약 관여할 경우 관여 안 하기라는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신증권은 연초 강세장 이후 신규 펀드 발행 속도는 일정 부분 둔화되면서 연초 늘어난 자금의 매수 급박성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난주 외국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증시 흐름과 일정한 역상관관계의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늘어난 자금의 유동 속도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여기서 역상관관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해종합지수는 일평균 0.5% 상승했는데 호강통, 상강통 경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은 15억 위안 순유출했고 지난주 금요일은 상해종합지수가 0.2% 하락했는데 외국인 자금은 206억 위안 순유입했어요. 중신증권은 향후 증시는 연초부터 진행된 빠른 상승세가 일단락되고 변동성 속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장세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황 전략 리포트라서 여기서 말하는 증시는 상해종합지수를 말해요. 특정 업종이 아니라.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2, 3선 종목에 대한 투기성 매수의 와해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
1성급 핵심 자산, 즉 가장 잘 나가는 핵심 자산의 상승은 1등주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받는 과정이라는 부분이 크고, 이는 중장기적인 필연적 추세이므로 힘겨루기 시기 껴안기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난 12월부터의 2, 3성급 종목에 대한 투기성 매수는 기존 자금이 연말의 수익전과 규모전으로 인해 매도 동기가 부족하다는 기반이었다는 부분이 컸으므로 단순한 일정 기간 내 단계적인 힘겨루기 행위였다. 즉 투기 행위였다. 연말 수익전의 종료,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인 리밸런싱 및 실적 잠정치 발표 시즌 임박 등에 따라 펀더멘털에서 크게 벗어나는 2, 3성급 투기성 종목에 대한 매수는 계속해서 와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호강통, 성강통 경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의 최근 자금 흐름 상황을 보면 초기에 인기가 비교적 높았던 일부 업종은 새해 들어서서 대규모 순유출이 나타난 바 있었다. 지난주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 관련 이슈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전자, 통신 업종을 대폭 축소했는데 전자는 48억 위안 순유출, 통신은 18억 위안 순유출. 그 이슈와 무관한 업종 중에 순유출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약, 음식료였는데 제약은 42억 위안 순유출, 음식료는 27억 위안 순유출.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호강통, 성강통 경로를 통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 매도한 후에 통상 업종과 테마의 열기 하락이 동반되는데, 이런 열기의 하락은 투기성 매수에 대한 추가적인 와해를 추진할 것이다. 이어서 마지막 파트인 투자 전략 부분인데요. 소제목은 시크리컬과 고가성비 분야의 지속적 집중, 홍콩 주식 전략적 비중 확대. 첫 단락 소제목은 시크리컬 업종의 집중, 동시에 5대 안정 관련 고가성비 분야의 전략적 비중 확대. 경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시크리컬 업종에 집중해서 해외는 공업품 가격 상승 재고 보충, 중국 국내는 내구재 소비 사이클이라는 두 개의 트렌드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 시크리컬 업종은 그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는 업종을 말하죠. 현 시점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할 분야는 세 가지. 첫째는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해외 수요 회복이라는 호재가 있는 비철금속. 둘째는 미국, 유럽 코로나 반복 상황에다가 연말 해외 명절 호재까지 겹친 수출 관련 산업인데요. 대표 업종으로는 가구, 가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셋째는 12월 중하순 중국 내 일부 지역의 영세적인 코로나 발생으로 어느 정도의 둔화는 있었지만 펀더멘털 면에서 경기 회복이 계속되는 관광, 호텔, 주얼리, 가구 등 비필수 소비재 세부 분야,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5대 안전 분야, 즉 과학기술, 국방, 식량, 에너지 및 자원, 이 5대 안전 전략인데 일정 기간 동안 하락했고 가성비 높은 분야고 현재 반도체, 소비전자, 재배와 종자, 국방 등이 있다. 여기까지는 중국 주식 투자 의견이고 이어서 홍콩 주식인데요.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가성비 보다 높은 홍콩 주식 전략적 비중 확대. 2020년 글로벌 주요 증시 지수에서 홍콩 증시는 부진했는데 홍콩 항생 지수의 2020년 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4%. 현재 홍콩 항생 지수의 동태적 PER 13배로 중국 증시 CSI 300 지수의 16배, S&P 500 지수의 22.9배보다 많이 낮다. 올해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추세하에 보다 큰 투자 가성비가 있을 것이다. 반독점 조치의 집중적인 발표로 인해 홍콩 증시 중 인터넷 대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억제됐는데 이는 밸류에이션 회복과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가져다 줬다. 또한 향후 3년을 보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홍콩 증시로의 복귀는 확률이 높으므로 홍콩 증시에 많은 우량 종목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최근 중국 본토 자금도 홍콩 증시 비중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지난주 순매수 금액은 655억 홍콩 달러에 달해 과거 주간 순유입 최고치를 넘어섰으며 지금까지의 순유입 규모는 1조 5,576억 위안에 달해 2015년 6월 이후 발행한 액티브형 펀드 합계 총 자산의 73.8%에 달했다. 홍콩 주식은 인터넷, 소비전자, 교육, 농업, 업스트림 원자재 및 금융업종의 1등주에 주목하는 걸 건의한다. 끝으로 리스크 요인으로는 글로벌 코로나 확산 속도와 지속 시간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는 점,
미국 대통령 인수임기 기간 중 각종 충돌이 심화된다는 점, 중미 관계 변동성 확대,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진도 예상치 하회 등이 있다. 네, 오늘은 중신증권이 1월 10일에 발간한 시황 전략 리포트를 공유드렸고요.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